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눈썹 문신을 하려고 알아보려 하니까 정말 많은 반영구 샵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영구 샵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전문성을 떼야겠죠. 전문성을 띄되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연출해서 자연스럽고 이쁘게 만들어 주냐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문성을 띄는 곳들이 좀 많아요. 뭐 입술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헤어라인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눈썹 문신만 전문으로 한다든지, 뭐 여자만 전문으로 하든지 남자만 전문으로 하든지, 이런 전문성을 띄는 곳을 일단은 가장 찾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많은 반영구 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곳들을 추려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담과 시술을 따로 해주는 것도 있다던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을까요? 물어보고 가는지와 안 물어보고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당연히 근데 상담한 사람과 시술을 해주는 사람이 같아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와 포인트들을 정확히 짚어서 시술을 해줄 수 있지, 그거가 아닌 거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 혹시 그 샵을 정한 후에 반영구를 받을 때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영구를 받을 때 이제 실패를 줄이는 방법은, 반영구는 이제 리터치가 포함된 곳도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곳들도 있는데, 리터치가 만약에 이제 무료라고 한다면 1차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작업이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1차부터 팍 넣어버렸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처음에 그 조금 과하게 넣는 느낌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 익숙해지는 시간이 생겼은 다음에 근데 생각보다 조금은 이제 뭐 연하네, 아니면 디자인 어떤 부분들도 수정을 하고 싶네 하면은 리터치 때 한 번 더 원하시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그런 위험한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긴 하죠. 왜냐면은 반영구 자체는 줄이는 거는 어려워도 늘리는 거는 좀 가능한 작업이다 보니까, 뭐 길이감이나 두께감, 모양, 톤 자체를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리터치 때 뭐 수정할 것도 없고 이미 엎어지 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가전제품들은 이 금액이 높을수록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눈썹 문신도 혹시 가격이 높은 게 좋은 건지. 물론 이게 뭐 지역구, 그리고 샵의 뭐 명성,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경력과 기술에 따라서 금액은 진짜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가장 싸게 본 거가 7만 원이었나? 그랬었는데, 물론 7만 원짜리 눈썹이 안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 7만 원짜리 눈썹을 받고도 본인이 그 정도의 금액에 만족을 하면은 괜찮은데, 당연히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적은 편인 곳들은 그만큼의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경력을 좀 추가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싼 것들이 완전 좋다고는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금액대가 완전히 높아지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청담에서 뭔가 시술을 받을 때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았던 시술의 금액을 자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 습관이 다르기도 하고, 본인이 그 금액대를 썼을 때 그게 만족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지, 뭐 싼 게 더 기술이 뭐 안 좋고 비싼 게 기술이 더 월등하고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의 값어치는 이제 본인이 받았을 때 느끼거나 그 사람이 매기거나,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눈썹 문신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되게 예뻐 보이는 연예인들의 그런 눈썹 문신을 해달라 해도 괜찮은지. 일단 저희 고객님들도 눈썹 받으러 오실 때 가장 많이 갖고 오는 사진이 차은우거든요. 솔직히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우리 차은우만큼은 건들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예인들은 항상 관리를 받아요. 메이크업을 받기도 하고 관리도 받고 다양한 배우 활동을 하거나 이제 뭐 시즌마다 보여지는 이미지나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눈썹이 이쁘다고 그 사람들의 눈썹을 받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좋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 저도 이 눈 뜨는 힘이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면서 항상 시선 처리를 하거나 눈을 뜰 때 이게 되게 근육을 많이 쓰는데, 남자들은 이 근육이나 뼈대 자체도 되게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근육과 골격을 똑같이 본인한테 적용을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은 어렵기는 하죠. 대신 이제 당연히 원하시는 분위기나 아니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비춰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예인처럼 똑같은 느낌을 받고 싶다는, 저는 솔직히 어려운 느낌이라고 봅니다. 시술 받은 후에 혹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상 복구나 혹은 변형이 또 거기서
가능한지. 막상 본인이 시술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 하시거든요. 불안해하는 이유가 탈각기관이라고 해서 피부에 상처를 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작업에서 아물면서 위에 딱지기가 올라오는 걸 이제 탈각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티가 많이 나요. 하루에서 3일 정도는 티가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이라 다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 괜찮아서 이제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탈각 기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결과론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디자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 디자인 자체도 수정이 불가하면서 안 좋게 들어간 경우나 아니면은 톤 자체가 너무 진하게 남았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레이저로 지우는 작업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 새로운 색상을 씌워서 조금 더 톤을 죽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앰플 제거라고 해서 피부층 안에 들어가 있는 색소를 이제 앰플로 주입해서 빼내는 작업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솔직히. 그럼 혹시 그 눈썹 문신을 받으면 어떤 눈썹이 가장 눈썹 문신 효과가 좋은지. 눈썹 문신을 받았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경우는 솔직히 눈썹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눈썹 숱이 너무 적거나 눈썹에 숱이 많아서 모양이 너무 뚜렷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이제 비대칭이나 모양 자체가 이제 뭐 앵그리버드로 자라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강하게 자라있는 분들이 변화의 폭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남성 전문 반영구샵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반영구샵과 남성 전문 반영구샵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은 일반 반영구 샵이랑 남성 반영구 전문 샵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이름부터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저는 남자를 전문으로 선택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메뉴들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메뉴는 저는 많을수록 더 퀄리티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메뉴가 많은 곳들에서도 사람들마다의 그 시그니처 메뉴들이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뭐 음식점을 가든 미용실을 가든 다양한 메뉴 속에서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그니처 메뉴만 그냥 메뉴판에 놔놓고 장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즈로만 전문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이 원하는 니즈들도 더 손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시술이나 뭐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 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탈적으로 하는 샵들도 잘하시는 곳은 다 잘하죠. 근데 그 메뉴 안에서도 시그니처가 다 하나씩은 있다. 그거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술을 받은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을까요?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영구가 이 표피 겉면에만 시술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데미지가 적고 상처를 조금씩 내는 작업이더라도 얘네가 상처는 나는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하루에서 이제 3일 정도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20, 30대에 건강했을 때 컨디션이고, 나이가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거나 음주를 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길게 관리 기간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은 시술 부위에 물을 닿지 않는다거나 이제 뭐 과도한 음주, 그리고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시술 부위를 너무 긁거나 비벼버리게 되면, 얘네가 아무는 과정에서 저희가 피부에 딱지기 졌을 때 얘를 강제로 떼버리면 여기가 되게 흉질듯이 안 좋게 남잖아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절대 너무 강하게 비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물론 이제 습한 곳이나 그런 사우나, 수영장처럼 물이 너무 크게 닿는 곳들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제한되는 건 없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켈로이드성 피부인데, 켈로이드성 피부는 피부에 데미지가 들어갔을 때 아물지 않고 계속 부풀어 오르는 이제 피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켈로이드성 피부인데 시술을 받고 싶다고 문의들이 엄청 오세요. 그리고 켈로이드성 피부를 이제 시술을 들어가려면 병원에 직접 가셔서 눈썹 부분이나 뭐 헤어라인 아니면 뭐 정수리 이런 부분들에 켈로이드가 튀지 않는 거를 진단을 받아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켈로이드가 대부분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보다는 부분 부분에 퍼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도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단을 이렇게 부분만 봐주는 것도 흔치는 않다고 해요. 켈로이드성 피부를 띄시는 분들은 정말 원하시는 바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시술이 이게 반영구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영구의 유지기간은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년에서 1년 반처럼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했는데 나는 컬을 강하게 들어갔어요. 컬을 강하게 들어가면은 그만큼 처음에 빠글거리면서 유지기간이 좀 더 길잖아요. 대신에 뭐 10컬 정도로 컬을 되게 약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그 직후부터 이쁘지만 뭐 한 달에서 뭐 두 달 사이에 컬이 다 풀리면서 파마의 주기가 이제 좀 빠르게 돼요. 그런 느낌처럼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리시거나 손을 조금 연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유지기간이 조금 짧고, 거기다가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서 배출되는 피지 분비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조금은 빠지는 주기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아니면은 뭐 시술 타입마다 아니면은 들어가는 이제 뭐 기법 따라 이 유지 기간은 정말 달라서 다들 넓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이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일단은 뭐 앞전에서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저는 이제 잠실에서 인아우트 렌즈라는 남성 전문 반영구 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원장 조섭이라고 하고요. 해화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잠실로 넘어와서 새로 이제 제가 오픈을 하게 돼가지고, 남자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제 인아우트를 거쳤다고 자랑할 정도의 샵이 되고 싶어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유튜브 뭐 링크나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 상담 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